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제가 이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와 미래 인재상은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 부모 시대는 창의성은 선택이지만 자녀 시대는 창의성은 필수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리즈부터는 이 자녀의 창의성 개발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의 창의성을 개발해 줄까? 우리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자녀의 창의성을 개발해 줄까? 제가 이 상담심리학 교수이면서 저는 이론보다는 프랙티컬 실제가 제 주 전공이고 프로그램 개발이 제 주 전공입니다. 이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how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이 자녀의 창의성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how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안내드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창의성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3가지 주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첫째, 두뇌 심리학 쪽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언어학 쪽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수사학 쪽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두뇌 심리학과 언어학과 수사학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뇌 심리학 쪽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두뇌 심리학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뇌 심리학 쪽의 강의는 어떤 이 신경과적인 쪽보다는 심리학적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교실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이죠.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중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중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던 몇 번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후배가 있어서,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이 학생 부장으로 있을 때 저한테 중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도 남자 중학생 강의 갔는데 이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중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가장 중학생들이 듣기 싫어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물어볼게요. 교실에서 중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뭔가를 읽을 글을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이것을 읽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있습니다. 너가 생각한 것을 적어봐라. 정리해봐라. 스트레스 받다. 정리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거? 너가 정리한 것을 나와서 발표해봐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3가지 스크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이 단독주택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현관문을 들고 들어오면, 거실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에 TV가 크게 있습니다. 아이들 방에 가면 컴퓨터,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아이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다 보면 아이들은 막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를 싫어합니다. 정리하기를 싫어하니까 발표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3가지가 창의력 향상의 기본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힘이라, 이게 사고력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논리력 또는 논술력이라 합니다. 논술, 자기 생각 정답 논술력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생각한 것을 논리 정리를 발표한다. 논술력과 함께 뭐냐면 발표력입니다. 자기 생각을 밖으로 낼 수 있을 때, 그래 창의적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더라도 밖으로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력, 논술력, 발표력입니다. 그럼 제가 이 두뇌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자녀의 앞쪽뇌를 키워주는 부모가 되자. 자녀의 앞쪽뇌를 키워주는 부모가 되자. 이 전도에 말하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뇌의 종류가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심리학적으로 강의합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뇌를 전두엽이라 말하고 뒤에 있는 뇌를 후두엽이라 이런 말합니다. 전두엽과 후두엽이라 이렇게 이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뇌를 전두엽, 뒤에 있는 뇌를 후두엽. 먼저 두뇌 후두엽의 기능은요. 이 후두엽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후두엽의 기능은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저장합니다. 정보 인식, 정보 저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후두엽을 카메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보를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갑니다. 즉 오감각을 통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정보가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체험학습이라 말합니다. 체험학습.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식 습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체험과 지식을 통해서 정보가 인식되고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인식되고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 후두엽을 발달시켜주면 이것이 좋아진답니다. 요거 뭘까요? 요거 손재주라 말합니다. 즉 몸으로 하는 것은 단순 노동 손재주 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것은 단순 지식. 즉 이걸 뭐라 하냐면 모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암기하고 외워서 되는 것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전두엽의 기능은 5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열정입니다. 의지입니다. 감정 조절입니다. 계획입니다. 창의성입니다. 이것이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어른들 중 감정 우욱하는 사람이 뒷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말하냐? 아이고 덜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른들 덜 된 사람이다. 덜 된 사람이라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두엽이 미성숙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성숙된 사람이랍니다. 아이고 사람이 덜 됐다. 사람이 덜 됐다는 것은 후두엽이 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야가 덜 됐다는 뜻입니다. 후두엽이 덜 됐다는 것은 아이고 무식하다 이 칸입니다. 무지하다 이 칸입니다. 여는 사람이 좀 덜 됐다. 인성이 덜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전두엽을 발달시켜주면 뭐 하는 사람이 됐느냐? 디자인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디자인하는 사람이라 후두엽의 기능은 단순 반복이라 이 손재주나 기술력이나 또는 뭐냐면 모방을 한다. 여러분 지식도 모방입니다. 누구 갈았을 때 누구 갈았을 때 누구 이게 다 모방이잖아요. 전두엽은 창의성입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이 된다. 디자인하는 사람. 그럼 또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두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후두엽은 뭐요? 예, 모방입니다. 또는 손재주입니다. 기능이라 기능 이합니다. 전두엽은 디자인합니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러분 얘기 한번 보시죠.
아이폰이 있습니다. 이 아이폰이라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어낸 회사가 애플사입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나와 있는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뭐 하웨이나 이런 많은 나라들은 이 스마트폰을 LG가 그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을 모방한 겁니다. 그 아이폰이 그거죠. 우리가 이 아이폰을 보면 밑에 이런 이 아이폰의 단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폰의 제조 단가를 한번 1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요즘에 아이들도 100원 주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숫자의 마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숫자의 마법이 있습니다. 숫자의 마법은 굉장히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이 제조 단가가 100원이라면 여기 들어가는 부품비는 30원입니다. 부품비. 그런데 이 애플사에서 이 아이폰을 만들 때 부품비가 30원이라면 이것을 다 부품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조립 공장 갑니다. 조립비는 얼마 들까요? 조립은 손으로 합니다. 모방입니다. 지식이라면 모방이고 손으로 하면 기능이죠. 얼마 들까요? 5원이라 합니다. 5원 든다고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재주는 뭐냐? 후드비입니다. 후드를 받다 시키면 5원입니다. 나머지 65는 무슨 비일까? 디자인비입니다. 전도비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5원짜리 인생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65원짜리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마 대답은 전부 다 65원짜리 아이로 키우고 싶을 겁니다. 그럼 65원 아이로 키우면 뭐냐? 전두엽을 발달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아이폰에 보면 요 밑에 영어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나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에 의해서 디자인이 하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조립하였다 했습니다. 보시죠. 디자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은 전두엽의 담당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마 지식의 단순 반복이나 또한 노동의 단순 반복은 대부분이 AI가 한다라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스퍼드 연구소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 AI와의 경쟁,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창의성이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이 IT 강국이 미국이고 이 그 실리콘밸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발도르프라는 자유학교가 있습니다. 이 자연학교 또는 사립학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 가면 실리콘밸리입니다. IT에 거의 강국에 이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발도르프 사립학교 보냅니다. 근데 이 학교에 가면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이 강의를 할 때 어떤 학부모들은 이런 말 합니다. 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칠판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여기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검색기가 없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이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를 전도엽을 키우고 갈까? 이것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후도엽과 전도엽.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후도엽이 중요할까요? 전도엽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도엽은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저장합니다. 전도엽은 디자인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디자인을 내려면
이 후두엽에 들어있는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이 정보도 아까도 말했지만 체험을 통한 습득 정보가 있고 또 교육을 통한 지식 정보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장된 정보가 없으면 뭐가 되느냐? 전두엽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골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두엽도 중요하고 전두엽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후두엽과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후두엽과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두 단어입니다. yes, 자극입니다. 자극입니다. 후두엽도 자극을 받아야 시냅스 활성화를 합니다. 전두엽도 자극을 받아 시냅스 활성화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창의력을 향상시키려면 기억해요. 아하, 자극을 받게 하자. 내가 자극을 받아서 시냅스 활성화될 때에 우리 아이가 창의적인 아이가 된다. 그러면 후두엽은 어떻게 자극받는가? 체험을 통한 정보가 들어야 되고 교육을 통한 지식 정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두엽이 들어있는 후두엽에 들어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후두엽도 중요하고 전두엽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자, 후두엽이 체험이고 오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교육을 통해 지식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도 후두엽을 이 정보가 들어가면서 전두엽을 자극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받고 또 지식을 습득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이 습득된 정보가 있을 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전두엽이 자극될까요? 무엇을 하면 이 전두엽도 자극될까요? 하면 여기 여러분들 이 강의 듣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 이 전두엽이 이 자극이 되겠습니까? 전두엽을 자극시키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Yes.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체험이라 몸체자, 경험할 험자. 우리 자녀가 몸으로 경험할 때에 후두엽이 자극됩니다. 후두엽이 자극되면서 이 전두엽을 자극하는 것은 플러스 이 안에 상상력이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력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상상력을 가로막는 최대적입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자극이 안 됩니다. 단순 반복을 할 수 있다. 지식의 단순 반복과 노동의 단순 반복을 통해서 기술은 습득을 할 수 있어도 창의적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두엽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 시기가 있습니다. 후두엽과 전두엽의 발달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러 견해가 있더라고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학설이 있고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발달 시기라는 것은 이 연거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두엽이 이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저장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도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이 후두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 10세에 이것이 거의 완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완성된다. 만 10세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두엽은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25세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세, 24세, 뭐 25세, 20대 중반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 보통
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이 보면 이 20세 중반에서 이 끝나도록 교육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후두엽은 10살, 전두엽은 20대 중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후두엽 초등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엄마들이 후두엽을 자극하는 거 크게 두 가지를 있습니다. 지식을 통한, 교육을 통한 후두엽이 자극되고 또한 체험을 통한 이것이 자극됩니다. 근데 많은 지금 부모들은 교육만 중시하는데 여러분 경험을 통한 오감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이 전두엽이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장난감들의 색깔을 좀 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감을 보니까 원색 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면 색깔이 파스텔도 굉장히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얼마나 보고 경험하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하죠. 너희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줘라.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아이들의 축구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 이 아이들이 축구 동영상을 보면 아이가 학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밝히고 하겠습니다. KBS에서 방영된 겁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잠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된 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의 축구 시합.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텅 비워둔 채 모두 공을 따라 몰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빨리 차. 잡아줘야지. 패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 빨리 다시 수비로 들어와. 자기 자리로! 보다 못한 아빠가 나서서 큰 소리로 코치도 해보지만 아이들은 모두 공 하나만 보고 뛰고 또 뜁니다.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공에 집중해서 건반 패스나 뭐 패스워크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볼 쫓아서 다니면서 땀 흘리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공 차고 땀 흘린다는 정도로. 같은 시간 맞은편 운동장에서 한창인 3학년 경기는 다릅니다. 1대1로 수비도 하고 자기 공간도 지킬 줄 압니다. 무엇보다 여기 보시죠. 1학년들은 이 공만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3학년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경험의 차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두엽의 미성숙의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KBS라는데 SBS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겁니다. 혹 그 SBS 관계자들이 있으면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앞쪽뇌를 키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전두엽을 키우는 단계. 첫째는 놀이입니다. 둘째는 독서입니다. 셋째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음에 시리즈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